보여주고 있는데요. 문득 아이폰 20이 출시될 때쯤에는 애플이 우리들에게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실화임? 세상 참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뇌절을 해도 현실로 반영되는 세상이라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은 했는데 실제로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아이폰 17 프로 오렌지 색상으로 구입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큰 혁신은 애플 로고가 내려갔다는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인데요. 그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세라믹 투 유리입니다. 욕먹어도 할 말 없어 보이는 반사방지 코팅보다 3배나 더 높아졌다는 긁힘 방지 성능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임도 변경되면서 성능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난번 확인했던 16 프로에서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같은 반사방지 코팅이 적용된 25 울트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203.6g, 지난 16 프로와 비교했을 때 살짝 더 무거워진 무게로 미세하게 무거워진 느낌과 살짝 더 두꺼워진 두께는 다음 시리즈에서 얇고 가벼워졌다는 혁신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표현된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렌즈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고 카메라 선 부분도 넓어졌지만 세로 길이는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로거치에서 적용되지 않던 일부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들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케이스를 착용하게 될 경우 여전히 활용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큰 혁신은 기존 티타늄 프레임의 혁신을 철회했다는 부분. 무선 충전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변경했는데요. 경도 4번에서 스크래치는 발생하지 않았고 5번에서 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도가 5번이라는 건 일반적인 알루미늄보다 단단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미세 스크래치만 발생하던 티타늄에 비해 더 쉽게 파이는 모습으로 높은 경도에서의 내구성은 조금 더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카메라 섬 역시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더 크게 체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지만 중앙 부분은 무선 충전을 위해 강화 유리로 유지되어 있었고 맥세이프 자석 부분이 걸쳐지도록 변경되었는데요. 경도 5번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신선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6 프로의 뒷면 유리는 경도 5번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크래치 내성이 약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크래치 내성이 약해졌다는 건 안 그래도 긁힘 자국이 남던 맥세이프 자국이 더 쉽게 조져질 수 있고 맥세이프 라인에 걸쳐있는 애플 로고까지 함께 조져질 수 있다는 뜻으로 생폰 사용 유저분들은 후면 유리에 스크래치를 유발하는 금속 재질의 맥세이프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어떤 이유로 후면 유리가 너프먹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를 통해 예언 유튜버 궁금하기가 예상하는 아이폰 18 프로 디자인 잠깐 스포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돌아온 이유는 진짜 프로들을 위한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오직 성능만을 생각하고 완성된 디자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성능만을 위한 디자인이라 그런지 한쪽으로 온도가 집중되는 것이 아닌 모든 면적이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으로 온도 관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충전 속도 역시 굉장히 빨라진 모습으로 발열 관리의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25W 무선 충전도 확인해봤는데요. 충전기 자체 발열로 인해 충전 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더욱 빨라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문득 일반 모델도 빨라진 건지 궁금한 마음에 급하게 공수한 뒤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유선 충전 속도는 최대 30W로 프로 모델과 비슷한 속도를 지원하고 1시간 이내로 90% 이상 충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선 충전의 경우 초반 10분을 제외하고는 15W 무선 충전이 더 빠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25W 충전기까지는 굳이 필요 없어 보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력 테스트. 맥세이프 자력은 전작과 함께 비교해봤는데요. 중앙 부분은 비슷하지만 하단 자력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으로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조금 더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참관인도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비교해볼래요? 예. 일단 이 정도 느낌? 아 그러네. 확실히 차이 나는데요 이건? 그쵸? 예, 얘는 그냥 슬슬 돌아가는데 얘는 힘을 꽤 줘야 돌아가니까. 공개된 스펙을 검증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런 걸 소소하게 발견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데 힘이 달라졌다. 그렇죠. 다음은 스크래치 테스트. 먼저 약한 힘으로 긁어봤을 때 경로 7번까지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8번부터 스크래치가 나타나는 모습, 9번에서 더 쉽게 스크래치가 발생하는데요. 강한 힘으로 긁어봤을 때 6번에서부터 미세하게 표시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높은 경도에서 파이는 정도가 전작 세라믹 글래스보다 살짝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고, 파임에 대한 내성이 좋아졌던 25울트라에 들어간 고릴라 아머토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약한 힘으로 긁어봤을 때 경도 6번부터 표시가 발생하던 고릴라 아머토와는 다르게 7번까지 버텨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마침 참관하고 있던 친구가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이기 때문에 바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6번으로 긁었을 때. 차이가 있죠. 예. 그러네. 이거 느낌부터 다른데? 소리랑 느낌이 다르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유리 위에다가 고급 반사방지 코팅을 할 때는 유리보다 더 단단한 층이랑 유리랑 비슷한 층 번갈아 가면서 시루떡처럼 쌓아 올리는데, 유리보다 단단한 층은 유리보다 반사가 심해요. 표면에서만 반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보호층이랑 유리 사이에서 반사가 한 번 더 생깁니다. 반사가 생기는 표면마다 반사방지 코팅을 추가하는 거예요. 아이폰 17에 들어가는 반사방지 코팅도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한데 제일 바깥쪽에 단단한 갑오층을 하나 더 깔았습니다. 반사방지 코팅은 노이즈 캔슬링이랑 원리가 비슷한데, 외부 소음을 마이크로 받고 반대되는 소리를 스피커로 쏴가지고 소음을 없애버리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처럼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이랑 반대되는 빛을 정교하게 쏴서 반사를 캔슬링 시키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반사방지 코팅이 반대되는 빛을 쏘기는 쏘는데 갑오층에서 반사되는 빛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약간만 캔슬링이 되는 거예요. 갤럭시에 들어간 코팅보다 반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제일 바깥층이 단단한 갑오층이 됐으니까 경도가 8번인 겁니다. 대충 반사방지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스크래치 내성이 높은 코팅층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크래치 내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변해갈 아이폰의 모습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경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끔살되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번 부숴봤습니다. 스크래치 내성이 높아졌다는 세라믹2 유리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살짝 더 약해진 모습으로, 스크래치 내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살짝 더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 스크래치 저항이 낮아져 더 튼튼해졌을 거라고 기대했던 후면 유리는 약해진 스크래치 내성과 함께 더욱 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렌즈 부분은 많이 튼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디스플레이 유리는 약해졌지만 그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 후면 유리의 경우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구조적으로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유리 자체는 더욱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쁘죠? 가슴은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분해는 언박싱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알아보며 느낀 여러가지 의문점들 중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분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나사를 분해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나사 하나하나의 모양과 길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까먹는 순간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은 단 한 번도 살려본 적 없는 저만의 소소한 노하우입니다. 제품을 모두 분해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할... 왜요? 이거 뭐 같아요? 요게 올레드의 전극이랑 그 TFT 회로들이 그려져 있는 판이고요. 네?
요게 이제 캐소드. 캐소드? 아이 잠깐 비켜봐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금속판, 뭐 방열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게 디스플레이 에노드입니다.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죠? 네. 지금 요게 이제 픽셀 패턴입니다. 요게 에노드라고 양극이 노출돼 있는 거고요. 전류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전류가 출발을 해서 요게 캐소드.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유기물질 같은 게 증착이 돼 있고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출발했던 전기가 이제 이쪽으로 흘러간다. 보시면 요게 반투명하거든요. 요게 정말 얇은 금속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금속판인데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올레드는 위쪽에 이제 평광판이 없으면 거울 같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그 거울 같은 올레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는 평광판이 포함돼 있어서 요게 이렇게 딱 겹쳐지면 거울 같던 게 반사가 싹 하고 잡히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올레드. 아, 올레드. 올레드 거울. 올레드. 거울. 원형 평광판. 원형 평간판. 반사 차단. 반사차.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많이 행복해 보였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는 게 너무 든든했기 때문에 아무럼 어떻겠냐는 마음이었습니다. 아 얘네들도 이게 꼽히는구나. 보시면 망원 카메라 센서가 훨씬 커졌잖아요. 그래서 망원 카메라가 차지하는 높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쪽이 이만큼 두꺼워졌으니까 원래 요 디자인으로는 여기 공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런 스피커 같은 부품들도 두께를 조금 더 늘리고 공간을 아낄 수 있는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요 추가된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여기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던 자리에 요렇게 요 안에 A19 프로 칩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칩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요쪽 중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 맞다, 이거 용접했다 그랬다. 용접을요? 예. 용접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진짜. 설명하세요. 그래서 베이퍼 챔버 크기로 보면 S25 울트라 베이퍼 챔버가 훨씬 크죠.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발생한 열을 베이퍼 챔버로 쫙 넓게 퍼뜨리고 요 금속판 전체적으로 열이 고르게 퍼지고 디스플레이 뒤쪽에 이렇게 구리 시트가 붙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장착이 되면 요 판들에서 이제 요 구리판으로 전체적으로 열이 골고루 퍼져서 디스플레이 표면에서 최종적으로 열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AP에서 발생한 열을 쫙 빼주고 그라파이트 시트랑 요거 자체가 금속판이거든요. 그래서 요 판 전체로 열이 쫙 하고 퍼지고 요렇게 디스플레이로 열을 요렇게, 지금 요 판이 알루미늄 프레임이랑 연결이 되면서 알루미늄 프레임 전체까지를 방열판으로 쓰는 대용량 힛싱크처럼 쓰는 거네요. 정리해보면 베이퍼 챔버의 크기는 25울트라에 비해 쥐똥만 하지만 알루미늄판을 이용해서 확산 면적을 보강시켜 두었고 전면 디스플레이에 집중적으로 열이 전달되고 배터리는 부수적으로 확산되던 25울트라와는 다르게 배터리를 히트싱크 매개체로 활용해 후면 알루미늄 프레임까지 열이 분산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혹시 까보셨어요? 이거요? 이거 까면 진짜 A19 칩 나올 텐데. A19 칩? 오. 이게 A19 칩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A19 칩은 이렇게 작지 않은데 이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걸 열어야 되는 거죠? 열 수 있으면. 와. 요거 캐시. 요게 아마 시스템 레벨 캐시일 거고. 시스템 레벨 캐시. 예, 여기 막 블록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다 캐시 메모리. 그리고 파괴돼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전문가가 있어 A19 프로 칩도 열어볼 수 있었는데요. 경로는 3번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디스플레이 유리는 살짝 얇아졌던 전작과 비슷한 두께로 단단해지면서 살짝 더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 많이 약해졌다 느껴졌던 후면 유리는 많이 얇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얇은 유리로도 충분한 내구성을 만들기 위해 스크래치 내성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사열 차이도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코팅층이 다르기 때문에 부착되는 필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도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뭔가 차이는 보여요. 차이는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갤럭시가 좀 더 반사율이 낮네. 이쪽이 예. 현 미경리로 확인했을 때 16%의 세라믹 실드에서 반사 방지층이 추가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더욱 전문적인 장비로 측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화질 변태에게 짬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비.
오늘의 결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 17 프로는 발열 관리가 크게 개선되어 높은 성능 유지력을 만들었고, 새롭게 적용되었다던 세라믹 투 글라스의 반사방지 코팅은 갤럭시보다 떨어지지만 스크래치 내성은 조금 더 높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 생폰으로 사용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더욱 궁금해진다는 마음이었는데요. 후면 유리의 경우 긁힘이나 내구성 모두 약해졌는데 얇아진 만큼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 얇은 스마트폰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 빠르게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